279페이지에 위험부담. 요거죠. 항변권 끝났죠? 위험부담. 요거. 위험부담은 불능, 아까 불능 있는데 원시적 불능을 했잖아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이 있고 차고가 있을 때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10월 1일 날 인도해주고 등기해주고 했는데 9월 5일 날 요 9월 5일 날 불난 거예요. 그러면 후발적으로 계약 체결 후 등기 인도 전에 불난 거예요. 계약 체결 후 불났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효겠죠? 계약은 유효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멀쩡했잖아요. 멀쩡했죠?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집을 중심으로 본다면 갑은 집을 인도해 줘야 될 채무자죠.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가 불난 데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있느냐? 귀책 사유가 있느냐 이게요. 고의과실이 있느냐? 있다 없다 둘 중으로 나눠지겠죠. 있다 없다 둘 중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채무자가 자 책임이 있다. 실수로 불냈다. 그 다음에 일부러 불냈다. 그러면 계약을 못 지키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을 못하게 돼요. 이행 불능을 하게 돼요. 이행 불능을 하게 되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열받죠? 갑한테 야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채무자가 책임이 있다면 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의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어. 산불이 났어. 태풍이 왔어. 전혀 책임이 없죠? 그럴 때는 자 책임이 없으니까 채무자는 집을 인도해 줄 필요가 없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신에 집값을 청구할 수가 없죠? 집은 인도 안 해주는데 집값 청구할 수 없잖아요. 집값 청구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 계약금을 받았어. 그러면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줘야지. 계약금을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반환해줘야 돼요. 자기 책임이 없어서 인도는 못 해주는 대신에 집값 청구할 수 없어. 이게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집값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집값의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부담.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 불을 난 이유를 봤더니 을이 불을 냈어. 을이 불을 냈어요. 그러면 을이 불인을 냈으니까 갑은 야 네가 불을 냈으니까 집값 줘. 청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을이 불을 냈으니까. 아니면 자 을이 수령 주체 중이야. 우리 수령 주체 중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야 등기 가져가라. 그리고 등기서를 막 제공했어. 등기 가져가라. 이게 지금 요 날짜로 등기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에 야 등기 가져가라 라고 서류를 다 제공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수령지체죠. 수령지체죠. 그랬는데 태풍이 왔고 태풍이 왔어. 수령지체 중에 태풍이 왔어. 불났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이때는 갑은 직갑 내놔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직갑 내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직갑 내놔 그때는 채권자가 돈을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불냈거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불났어요. 그럴 때는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집이 무너졌는데 이게 뭐 석가래라든가 나무 등은 팔아먹을 수 있었어. 그렇잖아요. 아니면 고철도 팔아먹을 수 있죠. 집이 고철. 그게 이렇게 정리해서 팔아보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채무를 면함으로 얻은 이득이 갑이죠. 근데 자기는 집값 받았죠. 갑이.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반환해 줘야죠. 채무를 얻음으로 얻은 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부담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이제 판례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토지라고 합시다. 이 토지. 이 토지인데 이 토지를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인데 요게 국가가 수용해 버렸어. 그래서 보상금이 나오는데 수용 보상금이 1억 3천이 나왔어. 근데 1억에 계약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달라지는 거지 지금.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인데 국가가 수용해서 보상금을 1억 3천을 받는데 계약을 해놓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 내가 1억 줄 테니까 1억 3천 내놔라고 청구해야 되겠죠. 그게 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1억 줬는데 1억 3천 받았대. 국가한테 소유권 넘겨가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내가 계약한데 1억 주고 대신에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 대신에 보상금 받았잖아요. 갑이. 그래 그 보상금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원래는 땅이잖아. 땅 대신에 보상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대상청구권이라고. 대상이라는 것은 대신 보상금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그 대신에 자기는 이행해야죠. 에? 계약을 해놨어. 계약을 해놨는데 인도 전인데 누가 손해배상이나 또는 보상금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을이 생각하기에 1억보다 작을 때는 할 필요 없지만 1억보다 계약금이 많아. 그런데 1억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라. 청구할 수 있죠. 대상청구가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위험부담입니다. 279페이지에 예를 들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입니다. 이행기 전에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갑의 건물이 이전하면 이행불능이 되죠. 이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후발적 불능이란 이렇게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까지 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후발적 불능은 그 원인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목적 부동산의 전소로 인해서 후발적 불능인 때죠. 후발적 불능과 채무불이행이죠. 후발적 불능 원인 채무자 갑의 귀책사유 즉 자기가 실수로 불내버렸어요. 갑의 고의과실로. 이것은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과 위험부담이죠.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됐습니다. 그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이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집값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위험부담을 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537조가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집값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위사례에서 갑과 을의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제3자의 방화로 전소되어 있어요. 천재지병, 홍수재해. 그러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목적물 인도 의무는 면하지만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즉 대금 지급을 청구하죠.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죠. 따라서 갑은 이미 수령한 중도금, 계약금,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538조죠. 쌍무계약 당사자의 채무가 채무이자의 귀책사, 아까 채권자가 불냈죠. 불냈을 때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 집값을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 수령지체 중 아까 야 등기소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받지 않았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습니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태풍이 온 고철 같은 걸 팔았어요. 그러면 얻은 이득 100만 원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죠. 이해가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되고 오른쪽에 문제 하나 봅시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이니까 후발적이죠. 틀린 걸 고르시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을의 주택입니다.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의 주택.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죠. 을이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갑의 과실로 갑의 과실이죠. 갑의 과실은 뭡니까? 지금 채권자가 과실로 주택을 불냈죠. 그러면 채무자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4번 을의 과실이다. 을의 과실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죠. 그러면 이거 을의 고의 과실이죠.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이죠. 맞네요. 갑의 수령지체 중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두 번째 한번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죠. 전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보상금 받았어요. 이렇게 보상금 받게 됐죠. 그럴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건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맞죠? 2번 갑의 을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해버렸어. 그러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더니 자기 건 줘야 돼요.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여기에서는 강제 수용돼 버렸잖아. 그러면 이 갑이 책임이 없죠. 국가가 뺏어갔는데 책임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이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갑이 책임이 없잖아. 국가 강제로 뺏어갔는데 갑이 일부러 갑이 책임이 있어야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국가가 뺏어갔는데 갑은 뭐 이해가죠? 그다음 5번 만약 을이 갑에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런 그 배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으면 계약금 100, 이 100이 틀렸죠. 계약금만 청구하지 무슨 100을 청구해요. 여기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어. 그러면 을은
이게 지금 불능돼 있으니까 배그 상환이 아니고 계약금만 반환 청구하는 거죠. 왜 2배 달라냐고. 2배가 틀렸죠? 계약금 준 거 반환 청구하는 거지. 계약금 준 거 반환 청구하는 거지 2배 내놔라 할 수 없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그거는 별로 문제죠. 별도 문제죠. 예, 그때는 배액상 하나 와야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장 1억 3천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도금을 주었다면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도금 받기 전이라면 1,0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반환해. 그래도 자기 1,000만 원 남잖아요. 그럼 할 수 있죠. 그건 자기 문제죠. 이걸 안 할 때는 의리하는 거고. 자기 권리 행사할 때. 그렇잖아. 배액상환하고. 자,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죠? 위험부담. 이 정도 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이 정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제3자를 위한, 요거죠. 이제 제3자를 위한. 요거. 그래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갑이 이 내 집을 니한테 팔게 매매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그 1억의 계약을 해요. 1억을 병한테 주라 이거예요. 1억을 병한테 주라. 갑이 병한테 1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이 내가 1억을 니한테 매매로 팔 테니까 대금은 병한테 주라.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많습니다. 우리가 아빠가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해서 태아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해놓는다. 맞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자, 그럴 때 요 갑을 요약자, 조문에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약속한 사람, 낙약자. 조문에는 채무자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이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제3자, 수익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여기에서는 핵심이 제3자의 권리 의무입니다. 첫 번째, 권리가 생기려면은 수익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가 을한테 해야 돼요. 제3자가 을한테. 그럼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은 이미 성립했고 계약의 성립 요건은 틀립니다.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면 수익의사 표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수익의사 표시 전의 지위와 수익의사 표시 후 지위가 나오는데 541조는 조문에서 수익의사 표시 했으면 이력이 생기잖아요. 병이. 그러니까 후에는 당사자. 이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1억을 생겼으니 변경시킬 수 없고요.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변경,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531조에서. 그런데 수익의사 표시 전이라면 이게 근거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거 수익의사 표시 하면 1억이 형성된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은 재산권이다. 형성권이면서 재산적 색태가 강하니까 요거는 상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채권자가 대위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 형성권은 사실은 제척기간이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을이 기다리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야 어쩔래라고
이 이행 촉구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 낙약자는 첫째, 야 어쩔래? 라고 최고할 수 있다. 1억을 받을래? 안 받을래? 라고 최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확답을 받지 못해요.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사 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540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기다리기 힘든 채무자가, 낙약자가, 야, 나 계약을 했어, 값하고. 너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어쩔라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고를 받은 상당 기간 동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는 요 계약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없어요. 해제권이 없어. 제3자는 취소권도 없어. 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계약 당사자가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요 경우에 채무자는 1억을 줬는데 집을 못 받으면 계약 당사자니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니까. 그리고 요약자 입장에서도 본다면 자기는 1억짜리 집을 줬는데 1억을 안 준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계약 당사자니까 취소권 사기를 당했다.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해제 시에는 수익의사 표시를 제3자에게 했더라도 제3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 매매 계약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다. 그래서 이 비진이 그 다음에 통정 착오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 그럴 때 이게 예를 들어 둘이 통정 허위 표시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병이 선의자라면 선의자로 보호되느냐? 그러면 선의자로 보호되려면 우리 통정 허위 표시에서 갑하고 을 사이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에서 이 가장매매는 뭐였죠? 집을 이리 넘겨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팔아서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제3자가 등장하죠. 제3자가 이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게 무효 주장에서 제3자에게 주장 못해서 이 사람이 보호되는 거죠. 근데 목적물을 산 사람이 아니죠. 목적물, 요 집을 산 사람이 아니고 돈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선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야. 집을 산 사람이야 보호받죠. 원래부터 집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 집을 산 사람이야 보호받잖아. 집을 산 사람이 아니고 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선의의 제3자로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 선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하니까 이게 무효다, 취소다라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주장할 수 없었죠?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여기서 세 번째는 1억을 달라 그러는 거야. 1억을 달라 그러면 나는 집을 받으면 줄게. 항변권 주장할 수 있겠죠. 1억을 달라고 하냐. 나는 집을 받으면 줄게. 라고 항변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낙약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542조라는 조. 여기서 그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없고요. 근데 여기 논점이 또 하나 논점이 을이 1억을 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은 보상관계, 다른 말로는 기본계약을 했죠. 그래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을이 병한테 1억을 주는 것은 갑이 1억짜리 집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보상관계에 흠결이 있으면 매매계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보상을 해주면 해제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갑과 병의 관계는 아까 갑이 병한테 1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했죠. 그러면 내가 1억 주는 대신에 대가적으로 요 집을 팔아서 얘한테 준다. 그래서 갑과 관계는 병과는 대가관계랍니다. 대가관계. 근데 대가관계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가관계 없더라도 공짜로 줄 수도 있죠. 공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3자는 태하여로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꼭 채권만 취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권도 취득하게 할 수도 있고 채무 면제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논점입니다. 교재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거기에 539조가 있습니다. 539조는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 이행을 약정합니다. 제3자는 여기 채무자는 낙약자입니다.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여기서 아까 채권자는 요약자, 낙약자는 채무자라고 그랬습니다. 전항의 경우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해 이익을 받을 의사표시, 수익 의사표시한 때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갑은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을 변제하기 위해서 갑과 병의 관계는 대가관계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갑과 을의 관계는 보상관계라고 그랬죠. 그 을은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약정했습니다. 그때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했어요. 자, 거기에서 서설은 맨 마지막 줄에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수익자인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관계, 대가관계가 있죠. 그래서 보상관계는 요약자 갑과 낙약자 을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내용에 포함되죠. 그러나 대가관계입니다. 갑과 병과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항 못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죠. 541조가 있습니다. 539조 규정에서 계약의 권리가 제3자의 권리가 후조 생긴 후의 동안에 후에는 당사자 갑과 을은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죠. 542조입니다. 채무자는 그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낙약자는 대항할 수 있죠. 낙약자의 권리입니다. 수익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한 후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건 뭐냐면 낙약자가 채무불이행을 해서 야가 해제했을 때 병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요약자가 해제할 수 있고요. 그때 해제함으로써 수익자 제3자가 손해가 있다면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은 해제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이다. 따라서 취소권, 해제권은 당사자에게 있으니까 따라서 제3자는 해제권, 취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 2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유상 쌍무 계약,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이후로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 동의 없이가 몇 줄이죠? 아까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 그래 봅시다. 이 사람이 해제했어요. 해제했어. 그럼 해제해버리면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해제했다고 을이 병한테 1억 내놔라.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갑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의 당사자, 부당이득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해야 되는 거지. 갑이 해제했다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돈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어. 그럼 이게 해제한다고 을이 병한테 1억 내놔라 할 수 없어요. 갑한테 1억 내놔라 청구해야 돼요. 그게 지금 판례 두 번째입니다. 제3자로인 계약에서 요약자,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이름을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서 해제기한 원상회복,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제3자에게는 안 되고 요약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40조가 있습니다. 540조는 자, 전조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받을래 안 받을래 확답을 제3자에 초구할 수 있죠.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넘겨보세요. 286페이지에 두 번째 Q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Q. 갑은 자기의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라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 을, 병 그랬죠? 우리 속에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제3자죠?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대금 수령 여부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이 수령을 거절한 거로 보죠. 맞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에게 청구하는 거야. 이해가죠? 이게 답입니다.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됐습니다. 병은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을의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사기당한 사람 병이잖아. 병이 취소해야 되지. 아니 갑이 취소해야지. 병은 취소할 수 없죠.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후 수익 권리가 생겼죠. 갑과 을이 계약 합의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에게 효력이 없죠. 권리가 생긴 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을 표시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Q 두 번째나 봅시다. 287페이지 Q 두 번째.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대금은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을 했어요. 틀린 걸 고르죠. 갑을 병 또 나타나죠. 그러면 병이 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상당 기간 내 병에게 향수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조문이죠. 맞죠. 2번 병은 을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맞죠. 3번 병이 대금을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은 계약 자체를 해지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해제되더라도 부당이득은 갑한테 청구하는 거지 병한테 청구 못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출문제를 나중에 또 기출문제 10표를 계속해서 할 건데 그 기출문제를 푸다 보면 그 나온 부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니까 지금 이론을 잡아놓고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이건 이제 예비적으로 문제를 많이 제가 좀 많이 달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나오는 거다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기출문제 10회분 정도 해서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한 400문제 정도만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합격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나요? 네? 5, 6월 달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고 또 문제집이 또 나오니까 그걸 반복하면 돼요. 지금은 문제 안 풀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판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하면서 판례, 그 나오는 판례들은 또 정리하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어른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병의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아까 계약이엔 항변권이라 그랬죠? 네? 돈 내놔라. 그러면 자 이거 소유권 넘겨받아야 줄게 라고 계약이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사실은 해지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한 줄은 딜레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해제부터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임대차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민사특별법. 저는 그래도 다 끝까지 다 끝내주죠. 예? 저번 1순위에서 다 끝내줬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